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신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5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바로 지난번에 그거를 종합을 해보았는데, 자, 이제 그 가르침이 기본이 돼서, 근본이 돼서 다른 또 여러 가르침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요,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든 그 근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근본 이치인 중도 실상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쭉 연결시키면은 하나의 가르침으로 의결이 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표현에 따라서 마치 다른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은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 나오든 간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하나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근본 가르침이 이제 어떻게 또 쓰여졌느냐, 또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이 돼서 가르쳐졌느냐, 이거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에 앞서 오늘은 근본 가르침을 종합해 봤으니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서 오늘 제목을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열반이라는 세계, 다시 말해서 모든 번뇌를 해결을 해서 아무 것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되는 그 세계는 누구나가 다 바라는 세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도의 행위라고 해가지고 팔정도 같은 것도 알아봤지만은 그 중도의 행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중도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확연히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도 실상이라는 것이 어떤 인식의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 중생으로서 살아오면서 익혀진 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번뇌의 습기.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번뇌의 습기가 앞장을 서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습기를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중도의 행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 각자가 누가 됐든 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사진은요, 저 중국의 오대산에 올라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중국의 오대산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오대산은 그 나무도 많고 이런데 중국의 오대산은 거의 나무가 없이 초원으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 오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녀도
5대를 다 올라가서 제대로 보려면 이틀은 가져야 되는데 걸어서 간다는 건 뭐 불가능하고요. 근데 만일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홀홀단신으로 어쩌다 보니까 오대산을 갔다고 치십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는지고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정표도 없는 그 산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그 아주 곤란한 경지에 빠지는데, 이런 경우를 제가 이 산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이런 거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멍멍해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렇게 참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고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서 제가 오대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다 뭐 똑똑하다, 잘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대경을 인식하는 기관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제 이쪽은요, 우리의 인식 기관입니다. 안이면은 눈이죠. 이는 귀고, 비는 코고, 설은 혀고, 신은 우리 몸뚱아리 육체고, 의는 마음인데, 이 6가지의 감각기관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얘기할 때 보통 근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제 6가지가 된다 해서 육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아무리 봐도 6가지 감각기관밖에 없는데, 이 6가지 감각기관이 하는 것이 뭐냐? 눈은 색깔밖에 보질 못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귀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 다음에 코는 냄새밖에 못 맡습니다. 혀는 맛밖에 못 보고, 몸은 접촉을 해야 비로소 합니다. 마음은 뭔가 생각하는 것밖에 못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눈이 뭐 소리도 듣고 귀가 색깔도 보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 인식기관의 대상이 된다 해서 육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색깔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보고 싶다 해서 눈만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묶어져 있어요. 이게 뭐 복잡해요.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간에 결국은 이것밖에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선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문제점은 우리가 눈으로 색깔을 보는데 과연 얼마나 보고 사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를 만약에 따로따로 산정을 한다면 어느 쪽이 많겠느냐? 모르죠. 왜냐? 볼 수 있는 거는 안다고 치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는 못 본다는 건 확실하죠.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듣는다고 소리가 없느냐? 아닐 겁니다. 우리 못 듣는 소리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세계, 요 인식의 세계 있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 전체로 봐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냄새 맡고 하는 등등 이것이 전부 단조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눈으로 색깔을 보는데 그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냐 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바르게 보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봤어요?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느 강가에 갔다. 강가에 갔는데 비가 예를 들어서 부슬부슬 내린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강가에 갔어. 갔는데 뭐 비바람이 막 치는 게 아니고 약간 비가 오고 이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그 강변에 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모르지만은 그 강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인다고 그럴까요?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저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은 헤어졌어요. 뭐 어떻게 헤어졌든 간에 헤어져서 그 쓸쓸한 감정을 가지고 강가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까지 부슬부슬 내린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강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보는 강, 혼자 가서 보여지는 그 보는 강, 한쪽에는 낭만적이고 한쪽은 쓸쓸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어느 쪽이 진짜 보는 걸까요? 강이요. 강이 스스로 이 사람에게 낭만적으로 보이고 이 사람에게는 쓸쓸하게 보이고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쓸쓸하게도 보이고 낭만적으로도 보일 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보는 것이 바로 맞고 자기가 듣는 것도 맞고 자기가 냄새나는 것도 맞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다 옳게 보고 자기는 다 옳게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등등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저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그저 뭐 동화 같은 얘기인데 자, 동물이 6이 나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악어, 새, 뱀, 개, 여우, 원숭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6가지 동물을요, 팔팔한 6가지 동물을 꼬리를 묶어요, 꼬리. 꼬리를 묶어서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은 이 6가지 동물은 아무데도, 뭐 묶어놓은 것도 없는데 아무데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힘이 빠져서 결국은 같이 죽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꼬리를 묶어놨잖아요. 꼬리를 묶어놨는데 이 6가지 동물이 가는 데가 다 틀려요. 가고자 하는 데가. 자, 악어는 물을 찾아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있는 쪽으로 가려고 들 거고, 뱀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사니까 구멍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쓸 거고, 개는 사람 사는 마을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들고, 그 다음에 여우는 산으로 가려고 들고, 새는 하늘로 날으려고 들고, 전부 가고자 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악어라는 놈이 힘을 바짝 쓰면은 악어 쪽으로 나머지가 잠시 끌려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우 같은 것이 보면 나 물러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바짝 힘을 써가지고 산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우가 가고자 하는 산 쪽으로 한두 발짝 끌려는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안 됩니다. 지각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기서 그저 한 발짝 움직일 뿐이지 아무 데도 못 가고 전부 동시에 힘이 빠져서 죽는다. 이제 이런 경전의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뭐를 비유한 거냐? 바로 이거 비유한 겁니다. 자, 보세요. 눈은 색깔을 보러 다니고 귀는 소리를 듣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중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자, 눈에 뭐가 좋은 게 보이면 눈만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끌고 보러 가잖아요. 그러다 또 귀에 무슨 뭐 솔깃한 얘기가 들리면 또 귀가 바짝 성해가지고 그 소리 따라가죠. 그러다 코에 무슨 뭐 좋은 냄새가 들어오면 또 코가 바짝 성해가지고 그 코가 나머지 걸 끌고 또 그 냄새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묶여진 채로 눈이 반짝했다가 귀가 반짝했다가 뭐 코가 반짝 이렇게 해가지고 눈 따라 귀 따라 코 따라 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은 가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눈도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귀도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날 동시에 힘이 빠져서 이 전체가 끝이 나죠. 이런 중생의 일생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조금 아까 들려드린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죠. 현실이 이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요, 자신을 돌아보려면 또한 이제 지금 2가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아볼 거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식하는 기관은요, 인식하는 기관은 요거죠. 요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배경으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요 문제는 이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거 보세요. 눈이 보는 거는 나 밖에 있는 색깔을 지금 본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귀는 새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사람 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중생이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 밖에 있는 색깔, 나 밖에 있는 소리, 나 밖에 있는 냄새는 잘 맞는데 자기 색깔,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색깔이고 나는 어떤 소리가 나고 나는 어떤 냄새가 나고 나는 어떤 맛이 나고 나는 만져보면 어떻고 그러면 나의 상태는 어떻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나라는 걸 하나 집어넣어요. 나의 색깔은 어떻고 나의 소리는 어떻고 나의 냄새는 어떻고 나의 맛은 어떠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것만 자꾸 뭐 보고 듣고 이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돌이켜봐라. 그래서 나는 어떤 색깔이고 나는 어떤 소리가 나고 나는 어떤 맛이 나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 아닌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냐. 남에 대해서는 비평을 잘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비평을 잘 안 해요. 항상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해보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요. 무조건 밖으로만 향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티베트의 티베트의 산란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그 삼회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그 사진을 보시면요 집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잘 가겠죠. 근데 만 이 길을 모르고 이런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만났다 치면은 방향도 모르고 얼마큼 가야 뭐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햇빛은 내리쬐고 바람은 불고 뭐 배는 고프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참 기막힌 상황이 온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다 잘 보는 것 같고 잘 듣는 것 같고 뭐 냄새도 잘 맡는 것 같지만 자기한테 돌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색깔은 어떻고 내 냄새는 어떻고 등등을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가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곳에 처해지는 거나 뭐 진배 없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바쁜 생활이지만요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거를 좀 알면은 아는 만큼 나아갈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며라는 제화로 여러분이나 저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걸음이라는 것이 걷는 것만 걸음이 아니잖아요. 멈출 줄 아는 것도 걸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